자, 전산세무실습 3월 15일 3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방금 풀어본 우리 문제 1번은 우리 수익의 비용과 이연, 그리고 비용의 다시요. 자, 수익의 이연과 발생, 비용의 이연과 발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런 1번 문제는 급수를 가르지 않고 매우 잘 출제되는 결산 회계 처리입니다. 자,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잘 구분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몸 컨디션을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번에는 어떤 문제일까요? 자, 2번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당기분 임대료는 50만 원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에 계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무엇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임대료를 계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 주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이게 수익이다 그죠? 임대료를 계상해야 합니다. 아셨죠? 자, 차변, 대변 이렇게 있네요. 자,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받지 않았다 그죠? 그때 쓰는 계정이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입니다. 자, 임대료가 50만 원이니까 금액이 확정되어 있네요. 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수익의 발생입니다. 받지 않았더라도, 수익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발생 주기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결산 회계 처리입니다. 아셨죠? 자, 12월 31일. 자, 결차 5번 미수 수익입니다. 아, 여러분들 결산 회계 처리에서 이렇게 꼭 결차 결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문제 4번처럼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할 것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이거 그냥 이렇게 차변, 대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공부 목적상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미수 수익이 50만 원입니다. 자, 결대 우리 임대료다 그죠? 임대료. 자, 411번 임대료 수입은 임대가 주 업종인 회사들, 그러니까 매출로 들어가는 거고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수익은 904번 임대료, 요것을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에는 매출인 거고 여기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영업의 수익이라고 했죠. 자, 만약에 영업의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동백상사 맞나요? 맞네요. 자, 동백상사는 업태가 도소매입니다. 도소매. 임대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 어딨냐? 여기 있네요. 따라서 이 임대료는 우리가 영업의 수익에 해당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수익의 발생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수익의 이연과 발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비용의 이연과 발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의 이연과 발생은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수익의 이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이연은 수익을 수치하는 시점에 자,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수익의 이연은요. 자, 수익을 수치하는 시점에 모두 선수수익, 부채로 인식, 부채로 인식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수익의 발생. 이것은 수익을 수치하지 않았지만 발생 주기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비용의 이연과 발생은요. 자, 첫 번째 비용의 이연입니다. 자, 비용을 지급하였지만 이렇게보다는 자, 비용을 자, 지급한 시점에서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비용의 이연. 두 번째 비용의 이연은요. 비용을 지급한 시점에서 자, 모두 성급 비용.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식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자, 세 번째 비용의 발생입니다. 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발생 주기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익을 수치하는 시점에서 모두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수익을 수치 시점에 요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자, 차변에 어떤 현금을 받았다에 근데 그게 임대료라고 합니다. 아이고, 대변에 임대료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모두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근거가 여기 대변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결산을 하는 시점 있죠? 결산 정리 시점.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차기의 그러니까 수익 수치 시점이 차기의 수익과 그리고 단기의 수익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취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임대료를 제거하고 그리고 선수수익이라는 계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임대료는 차기의 수익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차기 우리 임대가 만기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선수 수익을 제거해주고 대변에 임대료를 수익을 인식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요. 요거부터 할까요?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임대료 수익은 만약에 X1년도분 플러스 X2년도분 요렇게 함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취소시켰죠. 자, 이거는
X 2년도 거니까 취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X 2년도 거를 만기 시점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줘야 됩니다. 자, 요게 수익의 2년 중에서 지금처럼 수익 수치 시점에 모두 수익으로 인식했을 때, 결산할 때, 그리고 차기 만기될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수익의 이연은요. 수익을 수치하는 시점에 자, 모두 선수 수익,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을 수치하는 시점. 자, 수익 수치 시점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느냐. 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일단은 돈을 받았을 거니까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 이런 것들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대변에 바로 선수 수익을 인식을 해버린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 선수 수익은 사실 X 2년 도꼬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산 정리 시점에서 X 1년도분은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차변에 선수 수익을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해준다? 그렇죠. 임대료라는 수익을 인식시켜 줍니다. 이 임대료는 X 1년 거. 그죠? 그래서 X 1년도분만큼 선수 수익을 차감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차기 만기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다시 선수 수익을 제거를 하고 대변에 임대료를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게 X 2년도 분 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 정리 시점에서는 자, X 1년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차기 때 X 2년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수 수익은 X 2년도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 받은 총액을 여기다가 잡아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X 1년도 분만큼 제거를 시켜주고 나면 순수하게 이 선수 수익은 X 2년도 분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현금에는 선수 수익뿐만 아니고 자, 단기 수익분 플러스 내년 것까지 전부 다 선수 수익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수 수익은 단기 수익분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X 2년 요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방향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우리가 그 시점마다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수익의 발생입니다. 자, 수익의 발생은 수익을 아직 받았진 않았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미 회사에서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정리 시점에 강제로 수익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임대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 주고요. 자, 그때 쓰는 계정이 미수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 임대료를 인식을 해 줬다. 근데 요거는 X 1년도분만 인식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차기에 수치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금액을 수취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때 현금을 받겠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그렇죠, 미수 수익을 제거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이미 임대료라는 수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X 1년도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잡혀있는 미수 수익은 나중에 돈을 수취할 때 그때 제거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그래서 우리 수익과 이연의 발생, 이 세 가지를 봤어요. 자, 수익의 이연은, 자, 모두 돈 받을 때 모두 수익으로 인식했을 때 어떻게 해결 처리하느냐. 그리고 일단 그 조금 개념이 있는 담당자라서, 아, 이거 수익을 수취했을 때 이거 모두 다 우리의 수익은 아니야.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게 부채로 잡아놨다가 결산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단기분 것만 딱 인식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수익의 발생, 아직까지 수익을 받지 않았지만 발생주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받았으니까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결산 시점에서 강제적으로 우리 안 받은 부분이었지만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단기분 임대료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 계정에 미수 수익이라고 잡아놓은 것을 돈 받을 때 제거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비용의 이연과 발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의 이연과 발생 중에서,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비용을 지급한 시점에서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입니다. 자, 자, 비용을 지급한 그런 시점에서는, 자, 요렇게 했을 거예요. 자, 보험료라는, 괜찮습니다. 뭐 보험료 계정도 나와도 되고 다른 계정 나와도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보험료예요. 자, 대변에, 자, 지급을 했으니까, 자, 현금으로 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비용을 지급한 시점에서는 현금이 나간 금액만큼 모두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결산 정리 시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보험료가, 자, X 1년분 더하기 X 2년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정리 시점에서, 아, X 2년분 거는 취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비용을 취소시켜 줘야 되겠죠. 자, 보험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X 2년도분, 그죠? 요거를 취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 계정에는 우리 먼저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요렇게. 자, 되었나요, 여러분들? 자, 이 보험료가 움직이는 것을 잘 보세요. 자, 돈 나갈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했는데, 아니다. X 1년도분만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X 2년도분 거는 취소시켜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차기에 만기되는 시점이 있겠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보험료를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X 2년도분 거를.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 비용을 제거시켜 주면 되겠지요. 자, 요렇게 선급 비용은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지만 논리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용의 이유는 비용을 지급한 시점에서, 자, 모두 선급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비용을 지급한 시점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 일단 현금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비용 나간 시점에서 모두 다 자산 처리했다고 했죠. 자, 담당자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전부 다 우리 X1년, X2년 비용 아니다.
근데 여기에는 x 1년도분 그리고 x 2년도분이 함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결산 정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선급비용 요 중에서 우리 X 1년도 거는 비용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선급 비용을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X 1년도 분만큼만. 그러면서 우리가 선급 비용을 차감했으니까 보험료를 잡아줘야 되는 거겠죠. 이것도 X 1년분입니다. 자, 요렇게요. 자, 그리고 자, 보험이 만기되는 시점이 있겠다. 그죠? 자, 차기 만기 시점이 도래할 텐데요. 어떻게 하느냐? 자, 비로소 보험료를 인식해 주죠. 그쵸? X 2년도분 거를. 그리고 이 대변에는 잔여 선급 비용을 잡아줘야 되겠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선급 비용 최초에 돈이 나갈 때 잡은 이 선급 비용은 X 1년도분과 X 2년도분입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 X 1년도 금액만큼 선급 비용을 제거시켜주면서 비용 잡아주고요. 차기에 이르러서 만기가 될 때 나머지 잔여 X 2년 선급 비용을 제거시켜주면서 보험료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가 누락 없이 결산 시점에서 X 1년도분을 비용 인식해주고 내년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X 2년도분 비용을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비용의 발생입니다. 자, 비용의 발생은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급 시점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정리 시점에서 강제적으로 비용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차변에 보험료 자,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차기에 보험이 만기되거나 또는 지급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일단 돈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지급 비용을 부채를 제거시켜주면 되겠다. 그죠? 의무를 이행을 했으니까요. 됐나요? 자, 요렇게요. 자, 미지급 비용 요렇게요. 그리고 보험료 자, 요게 X 1년도분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마지막에 후불로 한꺼번에 준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X 1년도분과 X 2년도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만기가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미지급 비용은 이게 X 1년도분입니다. 자, 제거하는 미지급 비용도 X 1년도분입니다. 자, 근데 현금은 X 1년도분, X 2년도분 줬죠. 자, 이때 보험료를 인식합니다. 언제요? X 2년도분. 아셨죠? 요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꽤 많은 시간을 들어가지고 우리 수익의 이연과 발생 그리고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런 문제는 전산세무 1급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결산회계 처리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해당되는 계정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네, 수익의 이연은 선수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은 미수 수익입니다. 자, 비용의 이연과 발생
성급 비용입니다.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입니다. 아셨죠? 자, 요 내용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2번 요거 비용의 임대료니까 수익의 발생이구나. 자, 수익의 발생과 그리고 비용의 인연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공들여서 시간을 드리고 공들여서 설명을 해준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과 학습을 좀 해주길 바랄게요. 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액이 현금 장부 잔액보다 5만 1,000원 많고 차이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대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현금 실제액이고 요게 현금 장부액입니다. 이 장부는 재무상태표에 적혀 있는 그런 금액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액이 현금 잔액보다 5만 1,000원 더 많대요. 자, 현금 장부 금액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현금 장부 금액보다 실제로 서랍에 있는 현금 금액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장부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장부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을 5만 1,000원을 증가시켜 주고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결산일 현재 이거를 알았잖아요. 그 차이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대요. 이 현금 가부족 계정은 이게 임시 계정입니다. 자, 우리 임시 계정은 기중에만 사용을 하고 결산 때 결산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임시 계정을 삭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5만 1,000원. 근데 결산 처리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두 가지 분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차변에 현금 가부족 계정이라는 임시 계정을 제외시키고 대변에다가 차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자비 계정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두 가지 분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요? 차변에 현금 5만 1,000원, 대변에 잡이익 5만 1,000원. 요렇게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요렇게 없어질 거거든요. 자, 요렇게 위에처럼 해도 되고 아래처럼 해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원래는 원인을 그러니까 시제가 안 맞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산 정리 시점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시제가 안 맞는 시점과 결산 정리 시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결차에 현금이 5만 1,000원이 증가시켜 줘야 되고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자비기로 잡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은 850만원이다. 전표 입력에서 9분 3을 사용하여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잘못 해가지고 된 거네요. 이게 뭐냐 하면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까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에
자, 우리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자, 매출원가는 자, 기초 재고액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결산일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 850만 원이다. 이 말은 매출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 핵에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기초 상품 재고액이랑 단기 매입액이랑 알아야 되잖아요. 자, 재무상태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190, 580, 000. 자, 요 금액은요. 우리가 이게 기초 금액이에요. 저기 600만 원 있죠? 이게 기초 금액이에요. 600만 원. 그리고 여기 있는 상품은요. 기초에다가 상품 매입가 지금 당연히 매출원가로 계산 안 했기 때문에 대변에 나오는 금액은 없어요. 매입액의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아셨죠? 자, 그래서 요게 이 금액이 190, 580, 000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8500, 000 이렇게 하고 나면 182, 080, 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182, 080, 000 대변에 이때 상품으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보게 되면 말을자로 자, 상품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있는 합계 금액이 기초 금액과 그리고 매입 금액, 그러니까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하죠. 여기 기초랑 그리고 단기 매입액을 우리는 판매 가능 재고액이라고 합니다. 요 상품의 차변의 합계 금액이 판매 가능 재고 금액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처리 한번 해볼까요? 12월 31일. 자, 상품 매출원가 182, 080, 000 결산 대변. 자, 상품을 제거시켜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돌려보면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850만원 동일해졌다. 그죠? 네, 좋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자, 상품이 기초 가능 금액이 판매 가능 재고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기말 재고가 850만원이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입니다. 자,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요거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상태표로 조회를 해도 되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로도 가능하고요. 아셨죠? 유동부채는 큰 계정이잖아요. 각 계정을 물어보지, 그러니까 유동부채의 각 계정을 묻는다면 계정변원장이라든가 총계정원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유동부채 큰 금액을 물었기 때문에 이런 재무상태표라든가 합계잔액 시산표 있죠? 이 금액을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6월달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그리고 합잔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사달 유통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언제인가? 자, 요거 거래처 원장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거래처 원장은 어떤 특정 계정과 그리고 특정 거래처를 조회할 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자,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가 가장 적은 월의 차액 금액. 자, 요거 총계정 원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에서 자, 1월 1일부터 자, 6월 30일까지 자, 복리후생비다. 그죠? 네. 811 요렇게 해서 자, 가장 많이
지출한 달 1825,000이다. 그죠? 그리고 가장 적게 발생한 달, 자, 505,000, 요 차이 금액을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전산회계 2급이었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우리 4주차부터는 전산회계 1급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 많았어요.